6억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하면 지금 낙찰가가 4억 5천이니까 5억 5천으로 매도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1억이고요. 현금 흐름 나오는 물건들은 가장 중요한 게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투자를 해서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올 건지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되고요. 서울 토지는 주택을 봐라. 그리고 전원주택을 좋아하지만 도시에 있으면 더 좋겠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즐거운 경매 운영하고 있고요.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의 저자 이현정입니다. 요번 주에는 6월 달에 낙찰된 사례를 먼저 한번 찾아봤거든요. 최근에 단기 매도에 대해서 진짜 많은 관심이 있으세요. 단기 매도라는 건 낙찰받고 명도 끝난 이후에 바로 매도를 하는 걸 단기 매도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1년 이내에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70%가 나오고요. 지방세까지 해서 77%를 내게 돼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일반 과세를 낼 수 있어요. 일반 과세라면은 양도세에 수익이 나는 그 구간별 과세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24% 구간, 그 정도면은 세금을 한 24% 내고 나머지는 내가 갖는,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요런 단기로 부동산 경매를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낙찰된 건들 중에서 단기 매도로 하기에 적합한 낙찰 사례들을 몇 가지 갖고 왔습니다. 서울의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아파트. 근데 낙찰가가 얼마냐면 낙찰가가 4억 5천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세대수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물건이 거래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이제 단점이긴 한데, 단기 매도하는 물건들은 거래 사례가 많은 물건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얘가 마지막 이 세대수가 154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래 사례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거래가 6억이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8세제곱짜리 32평형 아파트가 4억 5천이면 매우 저렴한 거는 사실이겠죠. 6억까지는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충분히 단기 매도하고 수익이 나는 구간 안에는 들어왔다. 낙찰을 참 잘 받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물건들은 사실 이게 대단지 아파트였으면 낙찰가가 훨씬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래 사례가 얼마 없고 세대수도 얼마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입찰가를 선정하기가 매우 좀 까다로웠을 거고, 그리고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입찰을 할 때 투자자가 쓰는 금액과 실수요자가 쓰는 금액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실수요자들은 실제 거래 가격에서 1,000만 원, 2천만 원만 싸도 오케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투자자는 그거 갖고 안 되죠. 그리고 단기로 차익이 내려면 살 때 취득세도 내야 되고 명도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걸 다 계산을 하고 매도했을 때 매도 차익이 한 2천 정도는 나야 되니까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쓸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물건은 서울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이 들어가기에는 약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낙찰받기 괜찮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실제 마지막 거래가 6억이긴 하지만 6억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하면 지금 낙찰가가 4억 5천이니까 5억 5천으로 매도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1억이고요. 1억에 대한 양도 차익, 그거 일반 과세로 비용도 다 제외하고 하면 꽤 짭짤한 단기 매도 물건으로 보입니다. 한참 좋았을 때 6억이었고요. 그거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은 맞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거래는 6억이었지만 실제 6억까지는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5억 5천, 낮으면 5억 정도로 매도한다 하더라도 5천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 정도도 빨리 매도하느냐 늦게 매도하느냐의 차이, 그리고 이 물건이 98년식이에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유무의 차이에 따라서 매도 가격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단기 매도 그 가격 안에,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물건이라고 보입니다. 서울에도 가능하다는 거, 사실 단기 매도를 서울에서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서울의 아파트에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실수요자들이 이길 만한 물건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서울에 투자자들이 가장 많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단기 매도하려고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가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가능은 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요거는 동두천에 있는 아파트예요. 사실 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경기 남부권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경기 북부권은 좀 아무래도 수요가 많이 적기 때문에 많이 안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이유로 경쟁이 좀 덜 치열했고요. 낙찰가율도 다소 낮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경기 남부 쪽에는 물건들도 많고 경쟁도 치열하고 그래서 지금 낙찰가가 생각보다 높다. 근데 경기 북부인 동두천 제가 평소에 인제 추천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지금 동두천 지행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얘가 감정가 3억 1,900 이었는데 1회 유찰에서 2억 2,300 이었어요. 낙찰가가 2억 4천 이었습니다. 이 물건이 지금 마지막 거래가가 2억 8,5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3천 정도 갭은 넘는 물건이죠.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에서 단기 차익을 하려면 시세보다 3-4천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으시면 양도세를 내고 1,000에서 2천 정도의 양도 차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거래 사례가 많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특히 이렇게 좀 입지가 그리 좋지 않은 곳이라면 그런 지역에서도 거래 사례가 계속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살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거래가 살았다 죽었다 하는데 5월 달만 해도 뭐 3건, 4월 달에는 더 많은 매매 건수가 이루어져 있었고요. 이 건수를 봤을 때 단기 매도했을 때 1,000에서 한 2천 정도의 단기 매도는 충분히 가능한 물건입니다. 단기 매도로 하시는 분들은 낙찰을 받고 일단 매도하기 전에 잔금을 하셔야 되는데 잔금을 하고 나서 바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 대출을 중도에 상환을 하게 돼요. 그럼 중도 상환 수수료가 높은데요. 우리는 인제 이렇게 단기 매도하시는 분들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거나 아주 낮은 물건들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어느 정도 가격이라면 충분히 매도가 가능한지를 여부를 판단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전세로 놓는다? 이거 참 매우 곤란한 일이고요. 전세로 놓을 거라면 또 그 갭을 염두에 두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되거든요. 전세가와 매가의 갭이 내가 낙찰 받은 금액과 전세가의 갭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은 수익을 얼마나 볼 것인가를 처음부터 결정을 하고 매도가 지금 이제 매도 가능가액이 2억 뭐 7,500 부터 2억 8,500 이다라고 하면은 그 안쪽에서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기를 가능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요. 시기를 빨리 하는 것은 내가 인제 대출 이자를 내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실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 매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매도하는 게 좀 관건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단기 매도를 하시는 분이 매매 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는데요. 요거 사업자 등록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개인으로 하면은 양도세로 다 하게 되고 매매 사업자로 하면은 사업소득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기장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비용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칫하다가는 이제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처음부터 단기 매도한 물건들을 잘 보고하셔야 되고 단지의 거래가 살아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아파트고요. 감정가가 3억 9,600에서 유찰을 해서 낙찰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2억 5,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64%를 받았는데 그러면 매가랑 비교해 보면 이 물건이 매매가가 최근에 5월 달에 3억 4천 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낙찰가가 2억 5천 이면은 거의 9천 정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물건의 가장 큰 문제는 건물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면적이 117제곱이거든요. 개인이 아닌 사업자가 국민 평형 이상의 물건들을 거래를 하게 되면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10%를 매도할 때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비용이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 비용만큼 또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건물분에 대한 10%를 내는 물건들이 국민평형 이상 물건, 85제곱 이상 물건들은 그런 이유로 단기 매도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은요, 전세가 또 117제곱 전세가가 한 2억 2천 정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낙찰가가 2억 5천이잖아요. 3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매우 저렴하게 낙찰받은 건 사실이고, 요런 거는 전세로 세팅을 했다가 3천 정도 투자를 하게 되겠죠. 전세로 세팅을 했다가 2년 후에 매도하면은 또 일반 과세가 됩니다. 무주택자는 집이 하나 낙찰받았을 때 이제 비과세가 되지만, 경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집이 몇 채 있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취득세는 제외하고라도 양도할 때 예전에는 굉장히 중과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2년 동안만 보유하고 매도를 하면은 일반 과세입니다. 요런 물건은 전세 세팅했다가 2년 후에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일 것 같아요. 단기 매도에는 비용이 많다. 여기서 이제 단기 매도의 장점 중에 하나가, 매매 사업자는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비용들이 소득에서 공제하고, 그리고서는 양도세가 과세 표준이 나오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너무 커지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다. 여기는 아산이고요. 아산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만 해도 아산의 낙찰가가 이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계속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다가 이 물건은 낙찰가가 아주 괜찮습니다. 76%로 낙찰이 됐는데요. 이 물건 이제 배방 자이 아파트, 지방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인기 있는 아파트고요. 감정가가 3억 3,600인데 1회 유찰에서 4명이 입찰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2억 5,600으로 낙찰을 받았는데요. 지금 이 사이즈가 123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가가 요거는 2층이기도 하고 좀 많이 낮은 금액이지만, 다른 물건들은 3억 6천 정도 거래가 됐거든요. 3억 6천 정도의 거래가 됐던 물건, 5월 달에만 해도 거래 사례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물건은 2억 5,600에 낙찰 받았으니까 저렴하게 낙찰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단기로 매도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단기 매도하시는 분들은 조금 작은 사이즈를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또 전세가가 그리 높지가 않아요. 전세가가 1억 6천 정도이고 월세 반전세 뭐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세로 세팅하기에도 조금 곤란한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만 들어가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면 이제 월세 반전세로 해서 월세로 세팅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되게 좋은데 단기 매도하기도 좀 그렇고 전세 세팅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투자자 입장으로는 좋은데 곤란한 이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건의 선택이 달라지고요. 거래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도 이 물건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단기 매도를 하시려면은 사업자도 내셔야 되고, 그리고 기장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1년에 2건 정도는 사고 팔고 하셔야 되고, 그래서 몇 가지 제약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시기보다는 내가 사업한다라는 마인드로, 사업가의 마인드로 비용과 세금 다 계산하고 수익이 남는지 잘 계산하셔서 좋은 물건으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임대 수익용 물건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만나본 은퇴 예정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금 흐름이 원활하게 나오는 그런 임대 수익용 물건을 원하세요. 그런데 상가가 요새 조금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임차인 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자영업자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내기도 힘들고, 지금 이제 자영업 하시면서도 어떻게 조금만
정리되면은 빨리 정리하고 빚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상가하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에요. 물론 매우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내가 직접 운영하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는 임대수익을 원하는 거니까 임대가 원활하게 나올 만한 물건이면서 또 물건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참 곤란하거든요. 왜냐하면 규제는 많고 혜택은 너무 조금이에요. 이 규제들을 어기면 과태료가 막 부과가 된단 말이에요. 하기 힘든 규제가 많고 그 규제를 어기면은 과태료가 부과받는 징벌적인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사실 다주택자이면서 주택 임대사업자를 하기에는 좀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뭘 해서 현금 흐름을 하냐. 그래서 지금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물건이 근린 주택이나 아니면은 꼬마 빌딩 이런 것들이거든요. 한도가 꼬마 빌딩이 굉장히 인기였는데요. 그 금리가 되게 저렴했을 때 굉장히 가격도 엄청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서 꼬마 빌딩의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경매에서도 원래 그런 우량 물건들은 잘 안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물건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핫했을 때 구매하셨던 분들이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고 또 금리도 높아지면서 이겨내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이제 경매 물건들 중에서 그런 좀 사이즈가 좀 있는 물건들이 좀 괜찮은 물건들이 보이고 있어요. 먼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 종합 검색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다가구 원룸, 뭐 근린 주택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면 지금 총 진행하고 있는 게 38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오늘 날짜 제가 검색한 날부터 9월 7일까지 있는 물건들인데요. 신건들이 또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개 물건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뭐 무조건 안 되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당동에 있는 자, 요 물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지금 이 물건이 감정가가 42억 원이고 1회 유찰에서 34억 원에 진행을 하고 있는 물건이에요. 먼저 물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당동에 있는 근린 주택, 이게 단독주택인데 이게 세대가 다 분리되어 있는데 주인은 하나인 거죠. 그리고 감정가가 42억 원이고요. 1회 유찰에서 34억 원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토지 면적이요. 한 80평 정도 됩니다. 건물은 200평 정도 되는 거죠. 건물 사진 보면 굉장히 말끔해요. 이게 보존 등기일이 21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핫했던 시기에 지은 물건이고요. 새 건물입니다. 지금 이제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너무 깨끗하게 되어 있는 물건이고요. 세대수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총 세대수가 자, 여기 하단에 보면은 자, 건물에 대한 평면도가 있죠. 그래서 1층에 총 7개가 있고요. 또 2층에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3층, 지하 1층과 5개층에 있는 이 물건의 임차인은요. 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임차인들이에요. 임차인들이 뭐 101호부터 쭉 들어있죠. 그래서 총 임차인들이 45명의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 좀 어려운 이유가 45명의 임차인들을 명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대부분 보증금을 다 못 받으세요. 지금 보증금 받는 사람이 이 두 분 있네요. 두 분 있고 한 명은 이제 미상 임차인인데 이 사람은 아예 신고를 안 했으니까 3명만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머지 분들은 일부만 배당받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런 이제 전세 사기 사건과 유사한 물건인데요. 사실 이제 원룸은 항상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45명의 임차인들이 있는데 이 임차인들이 어떤 순서로 배당을 받아가느냐를 좀 우리가 아셔야 돼요. 경매할 때는 대항력이라고 해서 전입 일자를 보고요. 이런 원룸 건물에 거꾸로 임차인 입장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내가 45번째로 임대를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 물건은 전세로 들어가면 안 되는 물건이죠. 1번, 2번, 3번만 다 배당을 받고요. 4번부터는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45번째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45번째도 1억 1천으로 들어갔네요. 근데 배당금이 3,700만 원이 나와요. 이거 왜 그러냐면 3,700만 원 받는 그 배당금은 소액 임차인을 위한 배당금이거든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1억 1천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사람이라면 3,700만 원을 먼저 배당을 해주고 못 받은 나머지 배당금은 남으면 주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쉽지 않겠죠. 그래서 보증금 합계가 보니까요 53억이에요. 53억. 지금 이 물건의 감정가가 42억 원이거든요. 근데 보증금 합계가 53억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출도 있어요. 그러니 임차인들이 배당을 다 못 받게 되는 거죠. 이미 한 번 유찰이 돼서 지금 최저가가 34억 원입니다. 배당이 일부만 받으시는 임차인들인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일부라는 게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3,700만 원만 배당받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죠. 이분들을 잘 설득을 해서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시 투자자의 모드로 돌아가서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 일단 낙찰 지금 최저가가 34억 원이란 말이에요. 이때 건물과 토지의 감정가를 한번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건물에 대한 부분은 10억 원이고 토지가 32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토지 가격으로 나왔다. 그럼 적정 입찰 타이밍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45개의 방을 세팅을 할 때 정상적인 임대인이라면 이렇게 다 전세를 놓지 않거든요. 전세를 초반에 이제 매수대 놓고 나머지 뒷부분에 오시는 분들은 월세로 이제 임대를 놔야 임차인들이 안전하고, 왜냐하면 임대인도 물론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했을지언정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발표가 있었어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는 이런 원룸 건물, 다가구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앞선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주겠다. 나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이 과연 보증금 얼마 있고 확정일자 언제 받았는지만 알면 그러면 내가 지금 전세로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개별 호수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전체 확정일자 정보를 이제 공개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것도 있고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 게 훨씬 안전하잖아요. 근데 이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면 앞선 사람들이 다 어떤 조건으로 있는지를 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임대인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이 집에 계시는 임차인 분들도 아마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된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임차인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에서 보충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임대는 이제 이 물건을 35억에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 앞에 분들은 전세로 세팅을 하고 그리고 월세를 지금 이거는 아예 작정을 하고 다 전세로 세팅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임대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원활한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물건을 월세로 세팅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나올 것인가를 계산을 해서 입찰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면은 괜찮은 현금 흐름이 나오는 물건이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하지만 여기 보증금 합계가 다 합쳐서 53억이거든요. 전세를 놓고 들어올 만한 수요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세는 뭐 그렇게 1억 1천, 뭐 1억 2천 이렇게 놓고 나머지 이제 월세를 보증금 이제 최우선 변제권으로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500까지 가능해요. 그 보증금을 5,500 받아도 된다는 거죠. 5,500에 월세 세팅 이렇게 하면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현장에서 2차로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38건 중에 나와 있는 이 물건들이 다 그런 물건들인데요. 이런 물건들은요. 가능한 서울 그리고 수도권 이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실 지방보다는 가능한 서울 그리고 얘네들은 건물보다는 땅값, 입지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얘 한 번 가져가면은 얘는 단기로 사고 팔고 하는 물건들이 아니잖아요. 좀 오래 가져가면서 뭐 어쩌면은 내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렇게 꾸준한 인컴을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좋은 입지에 있는 이런 건물이라면 대를 물려서도 물론 이제 건물을 리뉴얼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증축, 개축을 아니면 신축을 해서 하겠죠. 근데 입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매우 저렴하거든요. 지금 매우 저렴한 타이밍이니까 요런 임대 수익용 건물을 하시려면 가능한 서울 지금 물건 진짜 많습니다. 요거 이제 관악구에 있는 근린주택인데요. 얘도 건물이 새 거예요. 21년도에 요때 이제 많이 지었나 봅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이 45평이고 건물은 125평.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사당동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예요. 그리고 감정가가 21억인데 1회 유찰해서 16억 9천인데요. 여기도 지금 토지가를 보셔야겠죠. 여기는 토지 가격이 15억이고요. 건물 가격이 5억 6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저가가 16억이니까 토지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적정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항상 이제 이런 건물 같은 것들은 내가 통째로 이거를 팔거나 통째로 뭔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이 물건의 실제 가격이다. 건물은 계속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가는 이제 5억밖에 안 되지만 토지 가격이 15억인 물건이 지금 17억 정도에 나왔으니까 일단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물건의 상태를 사진으로 좀 확인을 할게요. 보아하니 인근에 뭐 빌라들이 쫙 있고요. 그 사이에 있는 근린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빌라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 그냥 얼뜻 봐도 물론 이제 관악구에 빌라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입지도 보셔야 되겠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도로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이라 입지도 괜찮아 보입니다. 한 개 층에 4개 호가 있네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땅이 참 작다 보니까 한 개 층에 4개 호가 있는 거죠.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중주택이 뭐냐면 원래는 부엌시설이 없어야 돼요. 다중주택은. 화장실은 있는데 그냥 원룸 건물에 부엌시설 없이 이게 원래 다중주택이라고 하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임대를 들어갈 테니까 지하 1층부터 해서 4개층이 있고 옥탑방까지 있는 물건이에요. 여기에는 임차인들이 역시 임차인들이 권리가 없어요. 여기는 한 명도 보증금을 다 지키지 못하는군요. 2021년도 11월 15일부터 해서 쭉 임차인들이 들어왔는데 총 임차인들이 22명의 임차인이 있고요. 마지막 임차인은 심지어 3억 5천에 들어왔는데 경매가 시작한 이후에 전입을 했어요. 경매가 시작한 이후에 전입하면은 임차인으로도 인정받기 어렵고요. 워낙에 순서가 늦어서 배당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임대를 들어간다는 건 돈을 맡기고 내가 잠시 빌려 쓰는 건데 돈을 맡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보고 확인을 해요. 등기부 등본은 반드시 물론 뭐 중개사님이 띄워주시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입주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인터넷 등기소 가서 주소 치면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고요.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총 보증금 합계가 21억이에요. 네. 지금 21억이면은 이제 감정가이고요. 이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낙찰을 받게 되면 처음에 입주하시는 몇 분은 전세로 세팅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보증금 5,500에 월세로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임차인분도 안전하고 원활한 임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런 근린주택은요.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세팅하고 나면 내 돈이 거의 안 들어가거나 아주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물건인데 일단 잔금을 해야 되는데 대출 가능 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왜냐면 방이 지금 22개인가 있잖아요. 그죠? 방이 22개가 있는데 한 집마다 최우선 변제금을 5,500만 원까지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 가능 금액이 낙찰가의 80%인데 거기서 빼고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이 지금 최저가로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17억에 낙찰을 받잖아요. 그러면 17억에 80%에서 11억을 뺀 금액이면은 진짜 조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물건인데 우리가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나마 이제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빌딩이나 이런 경우는 사람이 주거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은 대출이 좀 많이 나오는데 사람이 주거하는 방이 많은 원룸이나 이런 근린주택 이런 곳들은 대출금이 매우 적거나 거의 없다. 그래서 실제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이 일단 낙찰을 받고 나서 임차인을 들이면서 현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 현금 흐름 나오는 물건들은 가장 중요한 게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투자를 해서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올 건지 계산을 잘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잔금 납부는 일단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잔금 납부를 하는 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낙찰가가 11억인데 11억을 일단 잔금 납부를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임차인을 들이면은 그때부터 회수가 되니까 그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지. 근데 무엇보다 임차 수요가 풍부한지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서울에서 또 경기권에서 요런 물건들을 하시기를 권해 드리고요. 근데 지방도 가능한 곳들이 있기는 해요. 기업이 이전을 하는 곳들, 그리고 그 기업의 수요가 많아서 협력업체들까지 같이 가는 곳들, 요런 곳들 몇몇 곳들은 요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꾸준히 유입이 되는 곳인지도 많이 유념하셔서 고르시기 바라요. 사실 부동산 시장이 핫할 때는 좋은 물건들이 경매까지 너무 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주춤하고 그리고 한참 하반기 때 이제 매수했던 분들이 이렇게 던지는 물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경매 시장에 좋은 물건들이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토지, 서울 토지는 귀하거든요. 서울에는 남는 토지가 거의 없죠. 그래서 서울에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택을 봅니다. 이 물건은 주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토지 면적이 자그만치 121평이에요. 엄청 크죠. 근데 건물은 57평. 게다가 사진을 보시면요. 완전히 다 여기 건물 리모델링 인테리어 하는데도 영업을 안 하는 것 같고 지저분하게, 그리고 집이 다 폐가예요, 폐가. 사당동에 이런 폐가가 있는 거죠. 리모델링하는 곳과 폐가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안에도 뭐 거의 귀신 나오는 집이죠. 그런데 이 물건이요. 자, 어디예요? 여기 지하철이 요렇게 지나가는데 한쪽에는 사당역이 있고요. 반대쪽에는 낙성대역이 있는 그 사이에 중간에 큰 대로가 바로 옆에 있는 이런 서울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물을 보는 게 아니라 토지를 보셔야 돼요. 토지가 감정가가 토지 감정가만 61억이에요. 건물의 감정가는 2천만 원입니다. 건물은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체 감정가가 62억이고요. 1회 유찰에서 지금 49억에 나와 있습니다. 얘가 근데 중요한 게 네모 반듯하고 입지가 매우 우량하다는 거, 그리고 토지 면적이 100평이 넘는다는 거, 120평이나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할 수 있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 토지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짓긴 너무 작지만 그렇게 우량한 곳이다. 그러니까 이곳에 지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 볼 만한 곳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토지를 보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건물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건물은 이제 다 철거를 해야 되고 이 토지의 가치만 보고 이 물건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토지가 전체적으로 121평이다 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거고요. 위치가 이렇게 대로변 옆에 있다 보니까 아마도 적합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볼 만한 곳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건축을 염두에 두는 그런 곳에서 좀 계속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토지는 주택을 봐라. 그리고 전원주택을 좋아하지만 그게 도시에 있으면 더 좋겠죠. 성북동 저택 같은 것들도 좋겠죠. 그 입지가 좋은 물건들을 골라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우량한 물건들이 지금은 경매 시장에 많이 나온 상태예요. 사실 얘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치가 달라질 텐데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일단 빌라 분양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건축을 해서 임대를 놓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하기보다는 좀 개발하시는 것을 염두에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를 좀 여윳돈이 많이 있어서 낙찰받아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개발업자한테 매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기가 이런 시기라서 이렇게 유찰도 되고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한 1, 2년 정도 묵혀놓을 여력이 된다면. 근데 이게 이자도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지금 주택이기 때문에 세금도 주택으로 내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얘를 멸실한 이후로 다시 대지로 바꿔서 그때부터 이제 보유할 때는 바꿀 수 있지만 낙찰은 주택으로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근린 주택으로 나와 있는데 대장 용도가 근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상가로 취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으면 내가 이게 주택인지 상가인지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지자체에다가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알려줘요. 집어넣어서 낙찰 받으면 이거는 상가인가요? 아니면 주택인가요?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미리 여쭤볼 수 있습니다.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이종 근생이에요. 자, 이종 근생이라고 하면 이제 건물이 조금 이렇게 4계층 이상 있고요. 사이즈도 토지 면적이 110평, 그리고 건물 면적이 250평, 꽤 널찍한 그런 물건입니다. 감정가가 78억 원이었는데 1회 유찰에서 62억 원으로 유찰이 됐고요. 여기 이제 토지 가격을 받은다 그랬죠. 토지가 74억 원이에요. 토지 감정가가. 그러니까 토지 감정가보다 지금 더 낮은 가격으로 내려왔는데 7월 8일 날 이제 기일인데요. 변경이 떴네요. 변경이 떴다는 건 그날 진행을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중간에 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급한 물건인 거고요. 입지도 좋아요. 그래서 대로변에 이렇게 나와 있는 물건이고 건물 상태는 지어진 지는 92년도에 지어졌는데 외관 상태는 그래도 꽤 말끔해 보입니다. 좀 약간의 리모델링만 하면 충분히 가치 있어 보이는 물건이에요. 여기에 이제 임차인들이 있는데요. 상가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작아요. 그래서 아마 거의 다 배당을 받으시고 한 분만 인수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상가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오랫동안 장사를 했었고 너무 장사가 잘 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명도가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배당금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월세가 크잖아요. 그 월세를 아마 계속 안 냈을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기서는 그래도 다 배당을 받는 임차인들이 계세요. 하이테크 섬유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물건은 이제 꼬마 빌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는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꽤 나오는 겁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감정가의 70%나 낙찰가의 80%가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에요. 여기서 방 빼기를 하는데 방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 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근생, 건물이 오히려 더 초기 투자금이 훨씬 더 적게 드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입지가 매우 우량한 물건이에요. 이런 물건들
잘 안 나오는데 나왔고요. 물론 최저 가격이 그리 낮지 않습니다. 수익률 분석을 잘 하셔야 되겠죠. 여기에 투자를 해서 대출 이자만큼 괜찮은 정도의 임대료가 나올 것인지 현장 파악하시고 조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종합검색 들어오셔서 처음에 우리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좀 골라볼 건데요. 서울에 있는 그냥 아파트 이렇게 검색을 하면 검색하기를 눌러보면요. 총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362건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물건들 중에서 어떤 물건들이 전세를 놓고 갭 투자하기 좋은지를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 이제 리치고에서 좀 판단하시면 더 쉽거든요. 리치고에서 서울 클릭하고요.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해서 클릭을 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물건을 보면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 텐즈빌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얘가 지금 최저가가 12억. 그런데 전세가를 보면 전세가가 8억 7천 정도 하네요. 그러면 이 갭이 바로 투자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이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 26평짜리인데 이 갭이 4억 정도 되겠어요. 그래서 4억 정도의 투자금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인데요. 최저가에서 조금 이제 올렸어서 입찰 적정가를 찾아야 되니까 낙찰받은 금액과 전세가의 차이를 갭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적은 물건들도 있어요. 근데 전세가를 조금 일일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이 물건은 최저가가 6억 5,900인데요. 전세 실거래가가 5억 6천이에요. 그러면 갭이 한 1억 원 정도 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매물은 전세 매물은 5억 원이니까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갭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죠. 얘는 이제 성북구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조금 비인기 지역, 그러니까 노원구, 성북구 뭐 요런 지역들은 1억에서 2억 정도의 갭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좀 이제 고가 지역으로 넘어갈수록 갭 차이가 좀 커지곤 합니다. 요거는 조금만 조사하시면 얼마든지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동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도 높고 전세가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서 갭이 좀 클 것이고요. 그리고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저가가 4억 원이거든요. 지금 최저가가 4억 원인데 전세가도 4억 원이에요. 전세가가 4억 원이니까 이제 최저가보다 조금 더 높여 쓰셔야 되겠죠. 실거래가가 4억 9천. 그러니까 일반 매매 시세와 전세가 1억이 안 나는 상황이고, 그거보다 더 작은 갭으로도 이제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는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요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저렴하게 좋은 낙찰 받으셔서 수익 꼭 내시기 바랍니다.